자, 민주당 일각에서요, 이런 얘기가 나와요. 내년 4월 10일에 국회의원 뽑는 총선이 있잖아요. 민주당이 말이죠. 내년 4월 총선에서 300명의 국회의원 가운데 한 200명 정도는 민주당에서 당선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200석 정도는 민주당이 먹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건데요. 먼저 이해찬 전 대표는 민주당의 장기 집권론을 설파한 적이 있었죠. 들어보시죠. 개인적으로는 20년 정도의 집권 계획을 잘 만들고 실천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몇 사람을 더 시켜야 되겠습니까? 한 10번은 더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21대 총선에서 압승을 거두고 이어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2022년 대통령 선거에서 우리가 재집권을 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를 가져오는 앞으로의 100년이 전개되기 시작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민주당이 200석은 먹어야 됩니다. 정동영 고문이 최근에 저런 얘기를 했습니다. 강서 보궐선거에서 수도권도 준비돼 있다는 걸 민주당이 여실히 보여줬어요. 수도권 의석 석권하면 200석 가능해요. 넘겨보죠. 또 있습니다. 이탄희 의원. 내년 총선의 최대 목표는 국민의힘을 100석 이하로 떨어뜨리는 겁니다. 그 얘기인즉슨 민주당이 200석 이상 먹어야 합니다. 같은 얘기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범민주 진보 세력과 국민의힘 이탈 보수 세력까지 다 합해서 200석이 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민주당에서 쓴소리가 나왔어요. 보시죠. 아니, 살려달라 고개를 숙여도 모자랄 판에 철이 없어도 너무 없어요. 저 사람들. 겸손하지 않은 당에는 표를 안 줍니다. 초선 또 다른 의원은 허황된 200석 얘기하다가 총선 망쳐요.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조승현 부위원장님, 좀 부적절한 발언이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저 내용은 좀 부적절하다기보다는 틀린 분석이라고 저는 틀린 생각합니다. 분석이다. 이해찬 대표께서 저 얘기를 했던 거는 어떤 리더로서 메시지를 던진 거죠. 자신감 갖자. 그리고 실제로 총선 압승을 이끌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거하고는 좀 차원이 다르다고 보여지고요. 근데 내년 총선 같은 경우에는 저렇게 분석할 수는 저는 없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네. 내년 4월 10일 기준으로 윤석열 대통령께서 취임한 지 2년이 만으로 안 된 시점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 타이밍에서 대통령한테 회초리를 든다? 국민이? 그것은 식물 대통령을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럴 일은 거의 없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제라는 것은 대통령을 국정 운영의 컨트롤러로 놔둔 거고 국정 최고의 책임자로 둔 거 이유가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대통령이 700조의 예산을 움직이고 수만 명의 KT 같은 민간 기업까지 낙하산 보낼 정도로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거에 대통령이 그 권력을 대통령한테 맡긴 거예요. 예. 책임도 그만큼 맡긴 건데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의 힘을 빼서 식물 대통령을 만든다? 이것은 대한민국에 너무 큰 리스크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예. 집권 2년 차에 그런 결정을 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정말 도저히 윤석열 대통령 가지고는 대한민국을 운영할 수가 없다. 네. 침몰하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 한 대통령의 탄핵에 가까운 그 수준의 그 행위를 하긴 쉽지 않아요. 그래서 내년 네. 총선은 저희 민주당 입장에서 엄청나게 어려운 선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예. 이번 강서구 보궐선거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힘을 빼지 않으면서도 강력한 회초리를 해서 경고 메시지를 주지만은 대통령이 국정 운영하는데 전혀 타격은 없지 않습니까? 하나의 자치단체, 기초단체장 선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사인하고 내년의 시그널은 전혀 다를 수 있다 생각이 들기 때문에 네. 민주당 입장에서는 정말 어려운 선거라 생각을 하고 예. 절실한 마음으로 정말 한 석이라도 이길 수 있는 그런 선거를 해야 된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200석 얘기는 전혀 틀린 분석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200석을 더불어민주당이 차지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의 일각에서 나왔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국회의원 만약에 200석을 차지하게 되면 이런 것들이 모조리 가능해집니다. 개헌, 헌법 바꾸는 거예요. 개헌, 오케이, 가능해요. 대통령 탄핵 소추 할 수 있어요. 200명 이상 되면. 그리고 법안 통과는 뭐 당연한 것이고. 그리고 대통령이 왜 거부권 행사할 수 있잖아요. 그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면 그거 무력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200석 이상 되면. 서정호 변호사님 한 말씀 하시죠. 제 사견인데요. 200석 주장하는데 이거 정동영 공천하고요. 네. 그다음에 조국 공천하고요. 그다음에 이탄희 공천하면요. 제가 보기에 민주당 100석도 못 얻습니다. 아이고, 200석 주장하는 이런 오만방자한 자들 공천해 보세요. 오만방자하다? 어허. 정동영 공천하시라니까. 조국도 공천해 보라니까. 예. 몇 석 얻는지. 우리가 천시민
민심은요 한 곳에 머무르는 게 아니에요. 항상 이 민심은 움직입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움직이느냐? 민심은 오만방자국의 교만한 세력을 이게 반드시 심판합니다. 예. 그리고 이게 겸손한 권력을 찍어주는 거예요. 저는 국민의힘도 정말 뼈저리게 반성해야 되지만 민주당이 이걸 이렇게 민심을 잘못 읽어서 마치 민주당에 대한 지지인 것처럼 착각해서 예. 이런 식으로 이게 200석 운운하면 더 이게 처참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경고합니다. 알겠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뭐 여야 정치권 모두 글쎄요, 진짜 국민들은 오만한 정당에는 표를 주지 않습니다. 겸손. 고개를 숙이는 정당에 국민들은 눈길을 한 번 더 주지 오만한 정당에는 표를 주지 않는다. 이게 뭐 교훈처럼 되어 있죠.